네, 안녕하세요. 투엔치의 엔치입니다. 서퍼입니다. 네, 오늘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이루어졌는데요. 난리 났죠. 네, 오늘 하루 종일 넷플릭스 얘기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난리 났어요. 네, 지금 6개월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게 6개월 차트입니다. 미쳤다 미쳤어. 이게 지금 거의 690불 정도에서 348불까지 왔었는데 거의 마이너스 50% 찍었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그쵸. 이게 끝이 아니죠. 지금 이제 실적 발표하고 애프터마켓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조금 기대가 있었어요. 이 정도는 바닥이다. 사실 차트가 여기 있었으니까 그쵸. 뭐 하방은 어느 정도 제한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실적을 까보니 정말 어닝 쇼크였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5%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이때 기준으로 158.9달러까지 가가지고 8월 24일 작년 8월 24일이 고점이었는데 거기 대비 62.5% 정도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이 큰 기업이 맞습니다. 이제 빵주라고도 하는데 야, 빵 중에 62.5%가 하락한 기업이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왜 떨어졌는지를 한번 보시죠. 봐야죠. 네, 실적 발표를 보면은 일단 매출 같은 경우에는 7.8빌리언 정도 됐습니다. USD 달러 기준으로. 이거는 이제 YOY 9.8% 정도 성장을 한 거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게 이제 매출 성장률인데 이 전 매출 성장률에 비해서 확 둔화된 게 보이죠. 둔화가 많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 둔화 가지고 사실 25%까지 가진 않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5% 이게 대체 무슨 수치인가? 왜 빠졌냐? 네, 왜 빠졌냐? 이거는 이제 가이던스랑 연관이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마진 같은 경우도 나쁘진 않았어요. 25% 정도 지켰고요. 얘네 롱텀 마진이 25% 수준이기 때문에 마진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EPS는 오히려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뭐 있었나 보네요. 네. 1회 공식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자세히 안 맞고 거기까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너무 강력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매출은 컨센서스 대비 한 10% 정도 하락을 했고 EPS는 오히려 상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25%가 하락을 했다. 뭐가 문제길래? 일단 실적 발표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이게 가장 중요한 팩터죠. 가입자 수. 예, 10년 만에 가입자 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첫 감소예요? 예, 첫 감소고요. 10년 만에 이제 가입자 수가 첫 감소로 들어갔고 마이너스 20만 명이 감소를 했는데 네. 컨센서스가 그러니까 시장 예측이 플러스 280만 명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한 300만 명 정도를 미스를 한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얘네가 근데 이거 감소긴 한데 감소 아니다. 러시아에서 70만 명 이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하면은 우리 플러스 50만 명이다. 근데 플러스 50만 명이어도 쇼크예요, 사실. 그쵸. 50만 명이어도 굉장히 쇼크를 한 건데 물론 25%까지는 가지 않았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마이너스 20만 명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던스가 이렇게 가이던스를 충족하지 못한 게 북미에서 이제 가격을 인상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한 64만 명 정도가 이탈을 했습니다. 가격 전가력이 좀 낮군요. 예, 낮죠. 그리고 뒤에서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지만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올려? 뭐 안 보면 그만이야 이러고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도 너무 좋아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까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2분기 가이던스 가이던스. 예, 2분기 가이던스가 200만 명 감소를 내놨어요. 근데 증가가 아니라. 맞습니다. 컨센서스는 250만 명 순 증가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450만. 이번 분기에 300만 미스하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로 450만을 미스하는 거죠. 와, 크긴 크네요. 예, 빠질만 합니다. 크긴 크네요. 그리고 이런 OTT 기업, 넷플릭스 같은 기업은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고 있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정말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보통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은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렇죠. 숫자 주어진 거랑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랑 그리고 그 프레스 릴리스라고 대충 이제 요약본 주고 그다음에 스크립트 주고 그렇죠. 스크립트 주고 보통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가 아니라 주주들에게 아, CEO 아련하게. CEO 서한 CEO 서한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 주주들에게 음. to shareholders 이러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뭐지? 거기서부터 느낌이 왔어요. 아.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을 했죠.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어쨌든 제일 컸던 게 경쟁이 심화됐다. OTT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됐다. 디즈니도 있고. 네, 디즈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로코도 있고. 네, 로크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경쟁이 심화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가입하지 않고 돌려 쓴다. 근데 저도 그러니까.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동안은 뭐 워낙에 성장폭이 빨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용인이 됐는데 이제 사실 볼만한 사람들은 다 보는 거지. 그렇죠. 서로 돌려가지고 뭐 그냥 모르는 사람끼리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당근마켓에 올라오잖아요. 그 뭐 앱도 있어요. 그걸 전용으로 하는 그래요? 앱도 있어요. 뭐 한 자리 비어요. 네, 막 이런 거 그런 거 해가지고 하는데 얘네가 지금 이번 분기 기준으로 2억 2,160만 계정이 있거든요. 많이 쓰긴 하네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공유 가구가 최소 1억 이상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가입자 수가 더 이상 늘지 않는다.
예, 이렇게 CEO가 직접 밝혔습니다. 아, 되게 슬펐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경쟁이 어떻게 심화됐냐를 봤을 때 0.4%포인트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21년 5월 기준이니까 거의 1년 동안 0.4%포인트 올랐다는 거는 얘네가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얼마였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안 맞는 거죠. 성장이 굉장히 둔화된 거고,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네 이 자체도 있지만 이거예요, 이거. 늘어나고 있다. 사실 늘어나는 폭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러니까 OTT 해가지고 굉장히 혁신적인 비즈니스다 이러면서 TV를 다 잡아먹을 거고, 이게 엄청난 TAM, 그러니까 유효 시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받아왔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 OTT 시장 자체가 성장이 생각보다 더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프터마켓 기준으로 얘네가 일단 가장 크게 폭락을 했지만 얘네도 지금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이유가 원래 뭐 넷플릭스 안 좋으면 디즈니가 올라가고, 그렇죠. 경쟁 관계니까. 예, 경쟁 관계니까 그래야 되는 건데 다 떨어지는 이유가 이 TAM 자체가 과대평가돼 있나? 전체 파이가 생각보다 작았다. 예, 그쵸. 파이가 생각보다 크기가 안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TAM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빠르게 클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넷플릭스가 증명을 해버린 셈이죠. 어찌됐든. 예, 그래서 지금 좀 굉장히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삼성증권의 자료를 가져왔는데, 지금 저희가 아직 20일 장 전에 영상을 찍고 있는 거라서 이게 제가 외사 리포트들도 좀 봤는데 유의미한 리포트는 아직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얘네도 당황했겠지. 지네가 플러스 280만 명 막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JP 골드만 이런 데서 마이너스를 찍어버리니까 좀 바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으로 가장 수치가 정확하게 가져왔다라고 생각되는 게 이제 삼성증권 리포트여가지고 좀 참고를 했고요. 그래서 보면은 확실히 증가폭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아, 끝났네요. 끝났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계정 공유 수가, 그러니까 공유 계정이 너무 활발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내리막길일 거다. 그래프가 약간 C그룹 게임 사보 같은데. 뭐 그것도 네, 네. C그룹도 뭐 게임 사업 보니까. 게임 사업 보니까 오를 거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2분기 가이던스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끝을 찍고 감소를 하는 거죠. 예. 네. 어쨌든 이제 가입자 순증 추이를 보면은 이번 1분기에 처음으로 마이너스에 돌입을 했고요. 네. 2분기에는 마이너스 2%. 더 커질 거니까. 2%가 아니죠. 400만 명. 예, 그렇죠. 200만 명, 200만 명. 마이너스 200만 명을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으니까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번 분기에는 지역별로 보면은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훌륭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아시아만 플러스였고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북미 그리고 UCAN이라고 해가지고 유럽,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 이런 쪽이 마이너스를 했는데, 이 ARM이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치거든요. 이 OTT 기업에서 이건 뭐냐면은 그 멤버십당 평균 매출. 그러니까 한 명당 평균 매출인 거죠. 에버리지 레베뉴 멤버십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 계정당 이제 평균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편하게 1인당 평균 매출이라고 하겠습니다. 1인당은 아니지만 평균 매출인데 당연히 북미에서 가장 높습니다. 얘네가 이제 뭐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뭐 다른 지역들보다. 그래서 얘네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알짜배기 고객들인데 여기서 이제 가입자가 감소를 하고 있는 거고, 유럽에서도 감소를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시아 지역만 유일하게 올랐고 나머지에서 굉장히 다 감소를 하고 있다.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수치인 거죠. 돈 되는 고객이 많이 빠지고 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경쟁이 심화됐다인데, 경쟁 심화는 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구독자가 늘질 않는다. 이거는 이제 다 계정을 구해서 보고 있다. 와, 우리도 구독자가 늘지를 않아. 언제 해볼까? 이제 볼 사람은 다 봐. 이걸 언제 해볼까. 어찌됐든 그러면 대체 성장은 어디서 해야 되냐. 이게 진짜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넷플릭스에서. 성장성이 없구나. 네. 그랬을 때 보면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거든요. 이제 계정 공유할 때 추가 비용을 내게 하던가, 그리고 아예 그냥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버리던가. 이 두 개인데 이 두 가지 다 언급을 했어요. 아, 그래요?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그래서 3월부터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 이 세 개의 국가에서 이 넷플릭스 원래 그 원칙상 동거인이랑은 계정 공유가 가능하거든요. 동거인이랑은 원래 되는데 비동거인이랑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쵸. 모두가 하고 하는 있는 거는 것뿐이고, 근데 이제 이 세 개 국가에서는 비동거인과 계정 공유 시 비용 추가하는 이 추가 비용 정책이 생겼네. 정책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직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시행을 하고 있고 반응이 좋진 않겠네요. 좋진 않겠죠 당연히. 왜냐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니까.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되더라도 자기 살을 깎아먹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거는 그나마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평가된 부분이었는데, 얘네가 광고형 구독 도입을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너네 광고 보면 저렴하게 넷플릭스 할 수 있게 해줄게. 그렇죠. 그래서 아예 이게 고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 고객이 아니라 그렇죠. 기업들한테 받겠다 이거예요. 광고비를 받겠다 이거. 예. 그러면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OTT 할 때 첫 번째 포인트가 당연히 콘텐츠고, 두 번째가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가 가격인데 이 부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콘텐츠는 당연히 넷플릭스가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좀 가져왔는데 뭐 제가 직접 한 거라 이 1인당 매출, 아까 ARM이 있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비용 다 제외하고 뭐 그런 식으로 된 거일 텐데 그냥 매출액을 가입자 수로 나눠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둔화가 보이나? 라고 했는데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이걸 왜 해놨냐면 이 1인당 매출액과 그리고 순증 그리고 얘네가 받고 있는 멀티플의 상관관계를 좀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해놨고요. 보면은 가입자 순증, 여기가 가입자 그래프거든요. 네. 가입자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만큼 당연히 멀티플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입자 순증이랑 PE가 지금 같이 영향이 있다 이걸 그쵸. 말씀하고 싶으신 상관관계가 명확하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얘네가 이제 다시 주가 측면에서 회복을 하려면은 두 개밖에 없어요 사실. 가입자 수를 늘리던가. 그러니까 가입자 수 곱하기 1인당 매출이 결국에는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올리기 위해서는 이걸 올리든가 가입자 수를 올리든가 1인당 매출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이렇게 1인당 그 1달러를 올리면 한 200밀리언 정도 매출이 증가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입자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지금 안 그래도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1인당 매출 증가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힘들다. 지금 OTT 시장이 경쟁이 굉장히 포화되고 있는데 얘네가 뭐 1인당 매출 올릴래라고 하고 가격 인상 이럴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가격 전가력이 지금 낮은 상황입니다 OTT가. 그럼 그렇다고 가입자 수를 증가시킬 수 있냐? 이것도 힘들어요. 힘들죠. 볼 사람 다 본다면서요. 예, 이미 지금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힘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음 분기에는 200만 명이 승감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넷플릭스의 미래가 어둡다라는 결론은 나왔어요. 내가 만약에 주주라면 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팔고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오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요. 확률이 적다. 예. 네. 그러니까 하방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되겠지만 상방도 엄청나게 제한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횡보를 하거나 떨어지면 떨어졌지 횡보를 굉장히 오래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 얘네가 지금 이거를 타파를 하려면 매출이 증가하거나 가입자 수가 증가돼야 되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가능한 것들인가라고 봤을 때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뭐 제2의 오징어 게임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쵸. 그렇죠. 오징어 게임 같은 게 히트작이 연속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없다. 뭐 그러긴 이게 제일 하죠. 큰 문제죠 사실. 그쵸, 그러긴 하죠. 그래서 일단 뭐 그런 좀 히트작이 나오지 않는 이상 레베뉴가 올라가는 거는 당분간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주가라는 거는 버는 돈에다가 멀티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중요한 건 멀티플을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럼 멀티플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봤을 때 얘네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 광고 기반 비즈니스로 성공적으로 전환을 하든가 아니면은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생산이 되던가 인데 이거는 사실 예측하긴 힘들어요. 힘들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논외로 하고 이거 뭐 가능은 할 수 있겠죠. 가능은 할 수 있는데 이게 단기적이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가능하냐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군요. 굉장히 시간이 걸릴 거고 이제 3월에 이제 테스트를 시작했는데 최소 1년에서 2년까지는 힘들다. 앞에 P 보니까 그렇게 작지도 않던데요. 맞아요. 뭐 지금은 그래도 얘네가 받아왔던 멀티플에 비해서는 당연히 굉장히 작은데 PE가 작은 게 충분히 합리화가 되고 있다. 요즘 매크로도 안 좋아서 맞습니다. 쉽진 않겠네요. 그리고 얘네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그쵸. 근데 많이 이제 받았죠. 리오프닝까지 겹쳐 있어요. 최근에 항공주들 많이 갔죠. 항공주들 엄청 오르고 리오프닝 테마 다시 탄력 받고 있는데 리오프닝 이제 완전히 되면은 얘네 멀티플이 올라갈 수 있는 변수가 또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넷플릭스가 다시 이제 너무 많이 떨어졌다 바이하자라는 분위기가 나올까 쉽지 않다.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 보이네요. 뭔가 약간 매력적인 요소가 안 보이네요 지금에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타파할 길은 있는데 길은 저는 진짜
이게 유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광고 기반 이건 비즈니스.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이거 또 로쿠가 하는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여기도 이제 로쿠라는 기업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로쿠 매수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로쿠 너무 과도하게 떨어졌다. 얘네도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주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아, 로쿠 과도하게 떨어졌다. 얘네는 그래도 반등 매력이 있어요. 근데 넷플릭스는 사실 힘들어요. 실적이 다시 리오프닝, 그러니까 리바운드 되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멀티플 상승마저 다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 빵에서 이제 N은 빠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분석하셨는데 만약에 넷플릭스 올라가면 제가 그때 인정하겠습니다. 인간 지표로 네, 인간 지표로 이거 반대로 해라. 네, 반대로 해라. 아, 그러면 너무 속상할 것 같은데. 아니, 뭐 25% 빠졌으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조금 이런 올라왔으니까. 투기성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기술적 반등은 기술적 반등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안 저는 된다. 장기적으로 우하향이나 횡보다. 횡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며칠이죠? 오늘이 4월 20일. 20일. 네, 네. 4월 20일 날 찍은 영상이고요. 한번 지켜보죠. 네, 인간 20일 지표. 날 이거 인간 지표가 되지 않게. 예. 그럼 어쨌든 지금 또 ASML이 또 한 2시간 전에 실적이 나왔는데 네. ASML은 저번에 TSMC 실적 발표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ASML은 무리 없다, 좋을 거다 했는데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 애프터마켓에서 오르고 있고요. 프리마켓에서. 프리마켓에서 오르고 있고요. 오늘 이제 테슬라랑 ASML 실적이 나오니까 또 열심히 공장처럼 공장처럼. 공부하고 일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주제로 가져오겠습니다. 안녕. 안녕.